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소절 하고 시작할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왜? 돈 벌러. 예,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관광 삼아 가기도 하겠지만요. 우리는 투자자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돈 벌러 가야 됩니다. 자, 바람이 부는데 수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상풍력 관련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 뭐냐면요. 이 해상풍력 센터가 지금 본격적으로 육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문 대통령께서 이 해상풍력 연구센터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요. 자, 우리나라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자, 10년밖에 안 남았죠. 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정책을 펴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해상풍력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이거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죠. 자, 근데 사업자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뭐 사업 그리고 정권 맡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그냥 둥둥 떠 있는 그냥 표류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굉장히 좀 안 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최근에 민간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정부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그쵸, 요번에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어떤 정책이든 간에 굉장히 힘을 받으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자, 그래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정도의 그런 규모를 준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정부의 그린 뉴딜 막 그러면서 정책이 나온 게 있었죠. 거기서 예산은 확보를 뭐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못할 이유가 그렇게 크게 있지가 않습니다. 주요 골자는 뭐냐면요.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저 단지를 개발을 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 입지 정보나 뭐 저 적합한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이런 쪽에 지금부터 좀 확인을 좀 많이 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지를 발굴하고요. 그 부지가 발굴이 되면 지자체 쪽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대규모로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뭘 하나 하려 그러면 인허가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뭐 정부에서도 알긴 아나 봐요. 인허가 통합기구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 주민들도 지금 합의를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 주민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 개발 이익을 같이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뭐 이 주민들 설득도 뭐 향후에도 설득을 진행하기로 하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주민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될 거고, 뭐 인하가 뭐 이거 쉽게 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게 해상풍력 쪽이 상당히 커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은 조금 좀 그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규모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대규모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이 해상풍력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같은 걸로 기가와트급 뭐 이렇게 생산을 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하려면 해상풍력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그 원재료가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재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바닷가 모래 있죠. 그걸 파다가 전기로에다 대고 전기로에 넣고 굉장히 높은 열로 가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순물 이렇게 나오고 이 태양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폴리실리콘이라는 소재가 되는데요. 자, 이게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나라보다도 턱없이 비싸요. 자,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한테 좀 많이 밀리고 있죠, 중국 쪽에. 원가 구조에서 밀려버리면 제조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바다 같은 경우도 발전 효율이 한 30% 이상은 나와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해상풍력 발전을 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그 정도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정부에서 내놓은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린 뉴딜이에요. 그린 뉴딜. 자, 그러면 환경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런 쪽으로 힘이 좀 실릴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하나만 갖고 또 조금 하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자, 우리 얼마 전에 유럽 쪽에서 수소 경제를 굉장히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요. 자, EU 쪽에서 수소 쪽, 이런 쪽을, 수소 에너지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목표는, 자, 2050년에 EU의 에너지 비중을, 23% 이상을 그린 수소로 달성하겠다. 그린 수소. 자, 그린 수소라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수소는 제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금 현재는 LNG에서 뽑아내요. LNG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수증기 계질법이라 그러죠. 이 LNG에다가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쐬갖고 거기서 이제 수소를 분리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린 수소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친환경이 아니죠. 천연가스에서 어차피 화석연료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린 수소라는 거는 그런 거 없이 수전의 방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즉 물을 분해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전에 이 수소 관련해 갖고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 있어요. 저 재생 목록에 보시면 수소차, 전기차 막 이렇게 갖고 왜 우리나라가 수소차 쪽 이런 쪽을 얘기하는지, 그래 수소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그쪽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그린 수소라는 건 수전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도 마찬가지 친환경 에너지에서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2024년까지 수전의 설비 6기가를 확보하고 그 다음 2030년까지는 80기가와트를 설비를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유럽 쪽에서요, 해상풍력 이런 쪽이 지금 현재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걔네들이 유럽 쪽은 좀 빨리 이런 쪽으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투자되기 시작한 지가 지금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설치된 게 24기가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24기가를 설치했는데 2030년까지니까 향후에 10년간 80기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략 설치된 거에 한 4배 정도의 생산 설비를, 풍력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수소 생산을 위한 겁니다.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서 요렇게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자, 다른 부분들도 다 합치면 아마 100기가와트를 훌쩍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큰 규모란 걸 알 수 있겠죠. 미국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이요. 지금 900기가 정도 됩니다. 900기가 정도 되는데, 지금 화석연료 뭐 이런 거 다 합쳐갖고요. 900기가 정도 되는데, 80기가와트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12기가의 설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자, 우리나라하고 유럽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분이 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예요. 자, 제가 넉 달 전에 지금 뭐 오늘 영상을 찾아보니까 넉 달 전에 올려드렸더라고요. 민주당 경합 막 할 때 그때 샌더스는 누구?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은 누구? 이러면서 이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영상도 있어요. 이 영상들은 제가 이 영상 끝부분에 보시면 그 영상 2개 정도 제가 붙여서 올려드리는 거 있죠.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거기다가 조 바이든은 누구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 수소 관련되는 것도 영상이 2개인데 2개 중에 하나를 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영상 다 보시고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거 그 부분을 눌러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 그 정도 격차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조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자, 근데 이 조 바이든 후보가 또 며칠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이분 같은 경우는 그 2050년까지 미국은 이 화석연료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번의 공약이었어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도 뒤에 붙여드릴 영상, 넉 달 전에 올려드린 영상,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조 바이든 후보가 2조 달러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엊그저께로 기억을 합니다. 자, 외신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자, 이거 2조 달러면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뭐 한 2조 달 곱하기 1200원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뭐 어마어마하죠. 뭐 한 2400조 정도 되나요? 2400조 좀 넘겠네요. 지금 원달러율이 1200원이 약간 넘으니까. 뭐 1200원 왔다 갔다 하니까 1200원으로 잡아도 2400조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에다가만 2400조를 쏟아 붓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2400조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치, 우리나라 거의 뭐 1년 예산을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다가 쏟아 붓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뭐 태양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에너지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가급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뭐 많이 패널을 많이 설치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크게 적합치가 않아요. 해상풍력이 가장 적합한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돈으로 240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해상풍력에 대한 이런 쪽도 그런 쪽에 투자될 금액도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결국은 주는 이 해상풍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태양광이나 뭐 이런 쪽을 등한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건 나름대로 그렇게 쓸 데가 있는 거고, 또 뭐 각 가정들 뭐 이런 데는 자기들이 그냥 뭐 태양광 패널 이렇게 설치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면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쪽은 배제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 근데 이 자회사가 하나큐셀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요런 게 미국 쪽 그 태양광 쪽 뭐 그쪽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해상풍력 관련해 갖고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공부를 하고 그럴 의지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나 몰라서 어떤 종목이 뭐 그거랑 관련되는지 몰라서 못했어요, 이런 말이 통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왜? 정보가 내가 찾아보고자 한다라면 모든 정보가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저런 것들 있죠. 저 CS 윈드 같은 것들. 이 CS 윈드 같은 거는 그런 회사입니다. 풍력에 이거 세계 1위 회사예요. CS 윈드는 세계 1위 회사인데 풍력 쪽 이런 쪽에 타워 있죠. 풍력 타워 그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유럽 쪽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뭐 수혜를 볼 건 자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태웅이라는 회사, 그런 회사도 있는데요. 우리 HTS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HTS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CS 윈드라는 회사 한번 볼게요. 자, CS 윈드. 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뭐 이게 이 밑에서 보면 이때는 다 죽었었으니까 이때는 제외시키기로 하고요. 자, 뭐 여기 한 39,000원대 4만원대 정도 했었네요. 지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뭐 59,000원 종가로 지난 금요일 날 마감이 됐는데요. 자, 뭐 쫓아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잡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자, 뭐 요런 것들을 뭐 계속해서 요렇게 좀 잡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고 좀 기다리신다라면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매수를 하시고도 뭐 내일 당장 안 가면 막 발 동동 구르시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투자 나중에도 굉장히 투자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조 바이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조 바이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럽 쪽이나 우리나라에서 투자되는 부분들,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조 바이든이 되게 되면 훨씬 더 큰 수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조 바이든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벌써 넉 달 전에 태양광이나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 에너지 섹터들, 이런 쪽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태웅 같은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이거는 적자가 난 회사라서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데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황이 안 좋았으니까 적자가 난 거고, 조선 기자재를 하는 업종인데 이 풍력 기자재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평산 뭐 이런 애들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 풍력 막 이런 것들, 조선 기자재 업체들 움직일 때 태웅, 평산 뭐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평산은 지금 퇴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기자재들 이런 것들을 헐값에 그냥 고철값에 막 팔았죠. 그런데 그거를 이 태웅이라는 회사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샀었습니다. 다 그런 거를 샀어요. 헐값에 설비들을. 자, 그러면 업황이 좋아진다라면 이런 애들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동국 SNC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부 구조물 만드는 상강 M&T 이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해드린 거 외에도 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상당히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르셔도 돼요. 그 중에 요 놈이 더 메리트가 있겠다 이렇게 고르셔도 되는데, 만약에 주린이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좀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CS 윈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매수해서 길게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런 쪽이 뭐 세상이 변해가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누구도 못 막고, 결국은 그 2000년대 초중반에 현대미포조선이 100배 올랐고요. 현대중공업이 30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 세상이 변해가는 과정, 그때는 중국이 엄청나게 도약을 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 세상의 변화에서 그런 스타 종목들이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쪽에서도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쪽도 조 바이든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세상이 이런 쪽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셔서 뭐 오늘 당장 안 움직여요. 또 뭐 10% 먹었네, 좋네. 또 뭐 저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지.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요. 매수하실 때 분할해 갖고 좀 매수를 하시고, 좀 최소한 연 단위 이상, 뭐 2년, 3년 이렇게 좀 긴 시각으로 매수를 해 보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